네, 난로를 켰는데도 좀 쌀쌀해서 조끼를 다시 입었어요. 요즘 여러분들은 퇴마라는 말들을 참 자주 들어요. 또 퇴마사, 퇴마록, 뭐 이 소설이나 영화로도 있죠.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 이 주변에 퇴마라는 말들을 참 흔하게 듣습니다. 근데 이 퇴마, 글쎄요, 바른 표현일까요? 물론 이 단어에 있어서 그르다 바르다 말하기 좀 어려울 텐데 우리 정서와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문헌에 보면은 과거에 항마, 제마, 구마 이런 표현들은 사실 있어요. 하지만 이 퇴마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근대에 들어서도 아주 최근에 들어서서 생겼지 그 이전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말이 퇴마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퇴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럼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소설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 단어로 퇴마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요. 그게 또 94년도인가요? 몇 년도였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우리나라에도 퇴마록이라는 소설이 만들어지고 그 소설로 또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퇴마라는 말을 또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이게 이 사회적으로 좀 흔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는 데는 또 이 두 분의 굉장히 유명한 법사님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뭐 법사 1, 2호를 다투시는 분인데요. 김세환 법사님하고 아마 김영기 법사님일 거예요. 그 퇴마사로 유명하시죠. 김영기 법사님이 김세환 법사님의 제자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퇴마라는 말은 그때부터 사회에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우리 정서상 퇴마 그러면 이 말을 그러니까 이 귀를 내쫓는다, 퇴치한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정서에는 사실 제마, 구마, 항마라는 말들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저는 퇴마라는 말보다 제 스스로는 이 제마나 항마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 점사, 제가 무당이니까 무속인이다 보니까 점사를 보고 구술하는 시간들이 뭐 주류이지요. 하지만 원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운은 사실 이 신장의 기운은 말을 제압하거나 이 뭐 이런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과거에 예전에 저를 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마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도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이 항마라는 말 자체는 마와 이렇게 항전한다, 마와 대치한다. 이 어,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또 이제 이 마와 반대되는 기운, 그러니까 막는다, 말을 막는다, 항복받는다, 뭐 이런 의미의 항마고요. 구마는 말 그대로 말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마는 말을 제어하는 거죠. 제어. 이 벽사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저도 벽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떤 법기라든가 기운이 서린 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어떤 이 상황들을 봤었을 때 제가 뭐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도 벽사의 기운이 담긴 거다. 제가 이게 사방신장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도 드렸었죠. 근데 벽사의 기운을 담은 거다. 부적을 제가 이렇게 내려서 드리면서도 이건 벽사의 기운을 담은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럼 벽사가 뭐냐? 실제로 벽사를 잘 모르세요. 모르면서 예, 하면서 끄떡끄떡 하시거든요. 원래 벽사라고 하는 건 과거에 이 말을 제압하거나 그러는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동물이죠. 모양은 호랑이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뿔이 나 있다. 그러니까 외곽, 독각일 경우도 있고 양각일 경우에도 있는 어떤 그런 신령스러운 동물이었어요. 백호, 청룡과 같은. 근데 이 말을 항마 기능을 제마 기능 있는 어떤 그러한 호랑이와 같이 생긴 그런 이 영물이 이름이 벽사입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서렸다 해서 벽사의 기운이 서린 어떤 무엇입니다. 이거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드리죠. 현대 사회에는 이 귀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많아요.
종류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 과거에 생긴 귀신병과 현대에 있는 귀신병이 좀 다르거든요. 과거의 귀신병은 주변 상황과 이 지기와 국가의 기운들이 워낙에 난잡하거나 아니면 바로 쓰지를 못해가지고 생기는 기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현대에는 거기서 오는 기운보다도 이, 이 귀신병, 마가 창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육체보다 정신의 이상에서 출발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그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인간의 육체는 수많은 시간, 정말 길고 긴 시간 동안 조금씩 변화해서 적응을 하는 시간들을 거칩니다. 지금 우리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을 보면 유사점, 공통점이 많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거의 같은 진화의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 진화가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에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어 오거든요. 하지만 과연 우리의 정신을 그럴까요? 정신은 아주 초스피드로 변화하고 있어요. 육체는 아주 느릿 세상에 더 이상 느릴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긴 시간을 거쳐서 변화하고 있는데, 정신은 빛과 같은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다 보니까 육체와 정신이 합일이 잘 안 됩니다. 우리 과거 벌써 한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우리의 삶은 그냥 온통 아날로그였어요. 모든 것이 다 아날로그였어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200년 전 농촌의 풍경이나 1000년 전 농촌의 풍경이나 2000년 전 농촌의 풍경이나 그다지 다를 게 없었어요. 쟁기질, 괭이질, 뭔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가지고 모양새가 지게질, 뭐 1000년 전, 2000년 전, 200년 전 별로 다를 게 없었거든요. 물론 농사뿐만 아니에요. 일반적인 가정 삶도 마찬가지였고요. 특별하게 변화하는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병장기도 그다지 변화가 별로 없었죠. 물론 이 조총이 만들어지는 중세 시대 이후 뭔가 조금씩 이 무게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이고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건 아니거든요. 몇몇 사람들 이외에, 어떤 집단 이외에는 나머지는 불과 100년 전,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총칼이 아니라 그냥 총이나 어떤 그런 현대 화기가 아니라 아주 재래식 화기를 가지고 전쟁도 하고 어떤 뭐 그랬으니까요. 물론 지금도 어느 이 고산 내지는 뭐 밀림 이런 데를 가면 현대식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귀신병 내지는 어떤 이런 해리하는 정신병들이 거의 생기질 않습니다. 아주 못 사는 나라, 아주 못 사는 지역 내지는 이 생활의 패턴이 변화가 없는 1000년 전 삶이나 10,000년 전 삶이나 현재의 삶이나 거기서 거기인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자연에서 내려오는, 신에서 오는 직접적인 어떤 이런 이 신기에 의한 이 기운의 변화로 생기는 이 귀신병, 신병, 이런 것 이외의 어떤 그런 병들이 확률이 아주 적어요. 하지만 많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런 병들이 많이 생기죠. 현대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하고, 그럼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이 정신의 해리 현상이 영적인 기운에, 좋지 않은 기운이 파고들 수 있는 틈을 점점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정신병이 심각하게 생긴다고 해요. 저희가 경험한 바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요, 한 번 걸리면 아주 심각한 어떤 이런 태도들을 만들었거든요. 누가 봐도 야, 저 미쳤어. 물론 과거 얘기예요. 이럴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데, 현대의 병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겪고 있는 현대의 병은 있잖아요. 이게 변화되어요. 이 정신의 변화가 강하다 보니까 정신과 육체의 갭 속에 파고드는 기운 자체가 그렇게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확연하게 드러난 엄청나게 이 해리가 되거나 이 영적인 기운의 역류 현상으로, 혹은
타영의 어떤 이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들은 눈에 확 띄어요. 확 띄지만 그렇지 않은 이 간섭 현상, 제가 예전에 운명의 간섭, 영혼의 간섭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타 영상에 아주 자세하게 있죠. 이 간섭 현상이 몇몇 특정한 자들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워낙 팽배하다 보니까 이 간섭 현상이 이 세상에 꽉 찼어요. 하다 보니 육체와 정신의 해리가 점점 벌어진 자 중에 특히 약한 자들, 요즘은 정신력이 약한 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볍게 스치는 기운도 병이 돼요. 감기 정도의 기운이 스쳐도 그에겐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독감 이상의 아주 심한 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죠. 제마, 항마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걸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아, 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뭐 이래서 저래. 뭐 이래서 저래. 이렇게 그냥 현대사회 핑계를 대고 말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가정교육 내지는 그가 자라온 환경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 아,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열의 다섯은 현대의학으로 그를 고쳐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계속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저 환경에서 저럴 상황은 아닌데 제가 저래.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자세히 주변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핑계를 대려 하면 수많은 핑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사 환경 속에서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 유사 환경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쟤만 그래 그러면 그에게는 그만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현대인들은 누구나 정신병은 조금씩은 다 갖고 있다는 말들을 할 정도입니다. 예전에 이 국제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요, 현대인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두 가지의 정신질환은 그냥 달고 있대요. 다 앓고 있답니다. 그 정도로 가볍게 앓고 있는 어떤 이런 스트레스성 질환 이외에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불편한 징조나 조짐이 조금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초기에 다스려야 돼요. 근데 다스린다는 걸 어떻게, 그럼 우리에게 오면 혹은 병원에 가면 어떤 형태로 다스릴 수 있느냐 그러면 갭을 줄여주는 거예요. 육체적 변화와 정신적 변화의 갭을 줄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브릿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해서 불필요한 감각은 줄여주고 필요한 감각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걸 이 영상 속에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거든요. 도가경전에 보면 도교경전이라고 해야 옳을 표현일까요? 도가와 도교는 비슷하면서도 약간 달라요. 다른 듯하면서도 같죠. 이 경전에 보면 말로 했었을 때 말로 했었을 때 그 도가 항상 있었던 그 도가 아니다. 이런 표현들 있죠. 어찌 말을 해야 좀 여러분들이 편하게 알아들으실까요? 어떤 기능이나 현상은 있는데 사실 그것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와 유사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떤 이 공부의 정도가 비슷한 레벨에 있는 분들하고는 대화가 쉬운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쉽게 표현을 하려니까 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마, 항마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현대 사회에 그만큼 주변에 굉장히 흔하게 흩어져 있는 어떤 이런 기운들, 이 기운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현재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드라마, 영화, 소설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제로 이 세상에 널려 있거든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요, 매일이 그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범죄 내지는 이상한 일들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몰라요.
단순히 어떤 스트레스, 이 현대 사회가 스트레스가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스트레스가 많은 원인을 몰라요. 스트레스가 많은 원인이 뭘까요? 육체보다 정신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육체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조금씩 육체가 이 세상에 반응하고 적응해 나가는데 정신은 벌써 수천 년을 앞서가고 있거든요. 육체에 비해서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간과해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전 영상에 말씀드렸죠. 호흡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그걸 이 이상 현상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근데 미리 발생한 것, 그것도 웬만큼은 호흡이 다 잡아줍니다. 아주 심각하게 가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호흡을 연습했었을 때는 그 갭을 잡아주거든요. 하지만 정도를 벗어났었을 때는 특별한 치유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육체에서 솟은 어떤 이런 기운의 병일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죠. 하지만 영에서 솟은, 신에서 솟은 이런 이 경우일 경우에는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야 그의 어떤 이 잘못된 부분들을 원상복귀시킬 수 있어요. 자, 퇴마, 제마, 항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분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려야죠. 저는 퇴마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이고요. 이 문헌이나 근거 자료로서 퇴마라는 말에 대한 부분 어떤 이 무게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주 근대, 아니, 현대에 와가지고 불과 2, 30년 이전에는 그 어떠한 것에도 퇴마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요. 그 기운을 땡겨왔었을 때 기운이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미미하다 보니까 그걸 날카롭게 써먹기 위해서 제반 다른 기운을 퇴마라는 기운 속에 섞어서 마치 그것이냐 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언어적 기운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메커니즘도 다른 영상에 충분히 풀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말씀을 못 드려요. 단어가 주는, 언어가 주는, 숫자가 주는 어떤 그런 엄청난 기운, 힘이 있거든요.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무당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슬하면서도 계속 뭔가 주문을 외우거든요. 기독교에서도 계속 주문을 하죠. 기도하면서. 그 어떠한 종교에서라도 그 주문은 계속해서 뭔가가 각기 다른 어떤 이 패턴 속에서도 합니다. 그럼 이 주문에 대한 힘이 엄청난 힘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인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언어가 주는 힘도 엄청납니다. 과거의 다른 영상에서 이 우주는 음과 수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물리학자나 학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음과 수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아주 확언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주 안에 같이 속해 살고 있죠. 음과 수가 합쳐진 집합체가 우리 우주고 생명이거든요. 거기에는 이 말, 단어, 언어, 거기서 주는 힘이 굉장합니다. 또한 동양적 정서에 있어서 특히 우리 정서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날카로운 표현을 잘 하질 않아요. 퇴마, 귀신, 영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제마, 항마, 구마, 아주 좋지 않은 죄를 지은 죄라 하더라도 그를 그렇게 뭐랄까 아주 확스럽게 혹은 그렇게 냉정하게 무언가를 우리 정서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퇴마라는 주변 표현보다는 항마, 구마, 제마라는 우리 원래 있었던 고유의 표현을 한번 좀 머릿속에 삼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요. 한 20분 가까이 됐네요. 하지만 내용에 비해서 길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생각,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달리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뇌와 머리와 육체가 합일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한 번쯤 스스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호흡 훈련에 도움을 좀 한번 가져보시면
새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요? 태열이었습니다. 오늘 이후에 몇 가지 영상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은 뭐 몇 편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좀 읽어드릴까 해요. 기가 막힌 수면 영상이 될 것 같다고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책 잘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특히 이 해리 현상으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도움을 한번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수면 부족이라는 게 인간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거든요. 내용은 급히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주 고대에 있었던 이 책들은, 이 서적들은 제가 읽어도 그다지 이렇게 가슴에 와닿거나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풀이해가지고 읽어드릴 수도 없는 부분들이 책이라는 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껍다 보니까 원래 원문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참전개경, 부도지, 뭐 규현사화, 뭐 이런 부분들, 어떤 뭐지, 그 뭐 3일 신고, 뭐 북부여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역사적 사료가 있는 책도. 여하튼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다음 영상에 뵙죠. 태울이었습니다.